엄마, 저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려 해요. 남편이 빚이 너무 많아요. 뭐? 빚? 빚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아무리 너 행복하라고 결혼시켰지만 이대로는 안 돼. 엄마 사실 그 사람 빚이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 사람 빚을 내가 왜? 저 때문에 아파서 죽은 사람의 아들을 위한 돈이었어요. 엄마, 저 다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60대 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얼굴 한쪽에 큰 화상 흉터가 생겼어요. 그 흉터는 제 자신감을 앗아갔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특히 저의 평생 짝을 찾는 일은 더욱 그랬죠. 몇 번의 혼담이 오갔지만 제 얼굴에 상처를 본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의료공장에서 일하며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장 근처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상처를 개의치 않으시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죠.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돌아가신 엄마의 정을 느꼈고 종종 식당에 들러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의 아들인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주머니를 돕기 위해 식당에 왔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는 다르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약간 절뚝거린다고 했죠. 저는 제 상처를 숨기기만 했는데 그는 자신의 아픔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저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종종 마주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순 씨, 마음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흉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정숙 씨의 마음을 보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와 만나 주시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시작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사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혼자 살 거라 생각했는데 민준 씨 덕분에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민준 씨는 저에게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야. 라고 말하며 저를 끔찍이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임신은 유산으로 끝났고 그 이후로도 아이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아빠가 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던 중 저희에게 기적처럼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의 딸 미소였습니다. 미소는 이름처럼 항상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미소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고
미소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미소는 저와는 달리 아주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저는 미소가 커서 저처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단 한 번도 저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얼굴의 흉터는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미소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 미소를 놀릴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늘 당당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이라고 아빠가 그랬어. 라고 말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저를 자랑했죠. 미소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미소에게 용기를 얻어 더 이상 흉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미소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미소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 부부는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은 서빙과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저희의 치킨집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미소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즐겁게 일했습니다. 미소는 학업과 병행하며 틈틈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 기뻐요. 라고 말하는 미소는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에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하는 것은 미소의 몫이었습니다. 미소는 회사 생활과 병간호를 병행하며 남편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는 미소가 짐이 될까 미안했지만 미소는 엄마 아빠는 저의 전부잖아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 기뻐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미소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미소의 남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만나 우리 미소는 상처가 있는 아이라서라고 말하려 했지만 미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상처는 이미 아물었어요. 저는 엄마 덕분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미소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 그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미소는 남자친구인 현우와 몰래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끔찍이 아껴주었고 미소는 현우와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우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미소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집안이 평범해서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미소는 현우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현우는 나는 미소를 사랑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소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며 미소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소와 헤어져 주십시오. 저희 아들은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저는 미소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에게 현우와 헤어져. 라고 말했지만 미소는 엄마, 저는 현우를 사랑해요. 엄마가 반대해도 저는 현우와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제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미소가 저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미소야, 내가 현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현우의 어머니는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것을 반대하잖아. 라고 말하자 미소는 저는 엄마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워요. 저를 행복하게 키워준 엄마와 아빠를 무시하는 집안에는 절대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미소의 마음을 이해하고 미소와 현우의 사랑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현우의 어머니에게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를 반대하시면 저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현우 씨를 사랑하기에 현우 씨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현우와 헤어졌습니다. 미소는 현우와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미소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소는 현우를 잊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고 저는 미소가 걱정되어 매일 밤 미소의 방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현우와 헤어진 지 2달 후 남편은 퇴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치킨집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미소도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저희는 미소가 현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미소가 꿈에 나와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미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소야, 엄마야.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소가 아닌 현우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소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미소의 몸뿐이었습니다. 미소는 저희의 품에 안겨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의 차가운 몸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소는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소는 왜 그곳에 갔을까? 저는 미소가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에 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어머니는 미소가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희를 도우려다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미소가 저희를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소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미소가 왜 우리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저는 미소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이 저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소가 저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소가 꿈에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현우에게도 잘해주세요. 미소는 저를 위로해주며 현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부탁에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미소가 떠난 뒤에도 매일 밤 미소를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미소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미소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현우는 저의 말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미소가 저를 사랑했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현우의 모습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현우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어머니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우리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비해 미소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의 죽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저는 현우의 어머니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미소는 저희 딸입니다. 저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미소의 죽음을 저는 현우의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어머니는 나는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미소와 헤어지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미소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미소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미소가 없는 삶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미소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미소의 사진을 보며 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납골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는 현우에게 너는 왜 미소를 찾아왔니? 미소는 너를 잊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며 현우를 원망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소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미소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안 돼. 미소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미소를 잊으면 안 돼. 저는 현우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현우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님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가 미소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미소의 죽음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미소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미소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작은 치킨집을 열었고 가게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게를 확장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소의 기일 하루 전날 가게에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감자탕 하나 주세요. 저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현우 씨, 여긴 감자탕집이 아니라 치킨집이에요. 현우는 제 말에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모님. 현우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미소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너는 왜 미소를 찾아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장모님, 미소가 사고를 당한 날 저는 미소를 잊지 못해 매일 밤 미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미소가 저희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우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미소가 왜 너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야?
현우는 제게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소가 죽은 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미소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 헌혈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미소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저는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소가 왜 너희 어머니를 위해? 현우는 제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소는 현우의 어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우의 어머니를 위해 헌혈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는 울었습니다. 장모님 미안합니다. 미소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가 저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소가 저희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미소의 죽음이 저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너는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장모님, 저는 미소가 죽은 뒤 어머니에게서 미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의 죽음이 우리 가족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미소의 죽음이 우리 가족의 탓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미소의 죽음이 미소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미소가 죽은 뒤 매일 밤 미소를 그리워하며 저는 현우의 말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너는 왜 미소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왜 너희 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미소와 헤어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미소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에게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소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 헤어진 거예요. 저는 미소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소는 현우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현우를 위해, 현우의 행복을 위해 현우와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너는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장모님, 저는 미소가 죽은 뒤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소는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소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현우는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는 울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미소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너는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장모님, 저는 미소가 죽은 뒤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소는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소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소는 현우를 위해, 현우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너는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장모님, 저는 미소가 죽은 뒤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소는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소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소는 현우를 위해, 현우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너는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장모님, 저는 미소가 죽은 뒤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소는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소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 미소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저는 미소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소가 저희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미소의 죽음이 저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미소의 죽음이 저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소는 현우를 사랑했기 때문에 현우를 위해, 현우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함께 미소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미소의 사진을 보며 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는 항상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미소의 죽음이 저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위와 함께 미소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위는 저희 부부에게 장모님, 장인어른, 미소는 저희에게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미소는 저희에게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미소는 현우를 사랑했고 현우를 위해, 현우의 행복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위와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위는 저희에게 장모님, 장인어른, 미소는 저희에게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미소는 저희에게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